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혀통증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있는데요. 이러한 구강자결감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혀통증이 신경통이냐, 혀가 화끈거리고 잇몸이 아파요 라고 호소하는 그 통증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사실 입안 내 혀를 비롯한 입 천장이나 뺨 안쪽, 또 입술의 내측, 또 잇몸 부위, 이런 부위에서 화끈거리거나 아린 듯한 통증이 나타날 경우에 이 통증이 나타나는 원인을 구분하는 게 먼저 필요하겠죠. 실제로 형태적으로 염증이나 궤양, 또 어떤 특정 감염의 소견이 있는지 이러한 것부터 일단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입안에 임상적으로 원인이 될 만한 뚜렷한 병변이 없는 상태에서 형태적인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혀를 비롯한 입안 점막에서 화끈거리거나 아린 듯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증후군이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몇 가지 증상이 같이 겸해서 잘 와요. 점막의 통증과 더불어서 입안이 마르고 맛을 잘 못 느끼거나 또는 특정 맛, 특히 쇠맛, 아린 듯한, 시린 듯한 이런 쇠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미각 이상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주요한 단서가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우리가 맛을 느끼는 경로입니다. 혀에는 뇌에서 분지된 3개의 신경이 있어요. 뇌신경 중에서 안면신경, 또 설인신경, 또 마지막으로 미주신경이 각각 혀의 전반부 또 후반부 목 넘기는 부위에서 맛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맛에 대한 자각을 받아들여서 일정한 경로를 통해서 대뇌 피질에 가서 무슨 맛이다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혀 표면을 살펴보면 혀 표면에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구조 하에 미뢰라는 맛을 느끼는 신경이 있어요. 이 신경에서 음식의 어떤 화학적 성분이 침하고 뒤섞여서 혀 바닥으로 스며들면 그 맛에 대한 자극을 받아들여서 그걸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어서 이렇게 특정 경로를 따라서 이제 무슨 맛이다 라고 전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미뢰에 있는 맛이나 또는 이런 체성 감각이라는 어떤 감각을 느끼는 신경들이 몇 가지 원인에 의해서 민감하게 변성이 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미각 이상은 결국 신경의 변성, 즉 신경의 변성과 관련된 신경병증, 일명 신경통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러한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이제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누게 돼요. 1차성이라는 것은 이제 통증을 유발할 만한 어떤 질환이 없는 경우이고, 2차성이라는 것은 이제 국소적이거나 전신적, 병리학적 소견이 존재해요. 입안 점막의 감염이나 또는 형태적인 어떤 변화, 맛이나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에 민감성을 높이는 어떤 다른 요인들, 이런 것들이 존재할 경우, 또 전신적으로 어떤 혈액학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있고 나서 이제 2차적으로 구강자결감 증후군의 어떤 증상이 나타났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원인 지향적인 치료에 반응이 있어요. 물론 이러한 2차성의 원인 때문에만 온 것은 아니고 다른 요인들하고 같이 합쳐져서 왔기 때문에 유발된 어떤 선행 요인을 다 치료해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통증이 어느 정도 감소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예를 들어 우리 이해를 좀 돕고자 하는데요. 혀가 화끈거리고 잇몸이 아파요 라고 호소하는 환자의 증례입니다. 56세 이제 중년의 여자 환자였는데
올 3월부터 입안에 화끈거리는 통증과 함께 입이 마르고 또 불안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저희 병원에 내원한 경우입니다. 이 환자분은 국소적으로는 입안 내 혀가 타들어가다는 듯한 통증이 아주 심하게 나타났어요. 또 입술 안쪽이 화끈거리면서 마르다라는 어떤 증상을 많이 호소하셨고, 또 우측의 아래 잇몸 부위의 통증을 같이 호소하고 있었어요. 이 우측 아래 통증은 잇몸에 무슨 염증이 있나? 또는 이빨 뿌리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게 의심이 될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전신적인 증상으로 몸에 무력감이 심했고 식은땀이 특히 심했는데 이로 인해서 본인이 기운이 너무 없다라고 이제 자꾸 호소를 하셨고, 또 식욕부진과 더불어서 소화불량, 또 불면의 증상들도 같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과거력을 살펴보면 1년 전부터 이제 확 달아오르는 상열감과 얼굴이 붉어지고 불면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대학병원의 정신과에서 항불안제와 수면제 처방을 받아서 복용 중에 있었고요. 이 환자의 경우는 이제 구강 자결감 증후로 판단이 돼서 이에 따른 치료를 진행을 하였는데, 한 가지 우측 잇몸의 통증은 잇몸의 통증이니까 치과에서 구분하는 어떤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이 돼서 저희 병원 내 치과 병원에 의뢰를 하였어요. 의뢰해서 이제 몇 가지 검사를 한 결과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다. 치주염이나 또 파노라마, 또 잇몸에 대한 어떤 방사선 검사상으로 특이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잇몸에 나타난 통증은 3차 신경의 아래 잇몸과 관련된 신경의 신경통의 한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였어요. 그러므로 구강 자결감 증후군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첫째는 구강 내 신경 변성의 회복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맛을 느끼는 신경과 자극을 받아들이는 신경이 민감하게 변화했다라고 하였지요. 이러한 변화된 신경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미세순환을 잘 되게 돕는 게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침이나 전기침과 같은 한방치료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구강점막의 민감성을 떨어뜨리는 게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맑은 침이 충분히 잘 흘러나오는 게 필요한데, 이를 이제 생진시켜주고 자음시켜주는 한약재들이 선택적으로 활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중추성의 감각과민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맛이나 자극을 받아들여서 이를 전달하여 대뇌에서 인지하는 과정에서 민감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한방에서는 화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이 화를 내리기 위해서는 물의 기운을 충분히 이제 보충해주는 자음이란 치료 방법과, 또 열 중에서도 허화에 해당이 되는 화를 내리는 강화법을 같이 결합해서 자음 강화라는 약재를 위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신경통, 즉 신경의 변성으로 유발된 구강 자결감 증후군의 발생 기전과 효과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